어머니 그냥 인감도장만 주시면 돼요. 자꾸 누나들이 엄마 인감도장 숨기니까 제가 안전하게 가지고 있을게요. 그래요, 어머니. 첫째 형님도 얼마 전에 아들 기숙사 학교 보내서 돈 없다고 어머니 돈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데 그냥 애 아빠한테 맡기고 편하게 사세요. 아무리 그래도 인감도장은 안 된다. 내가 아무리 가방끈이 짧고 배운 게 없어도 인감도장이 얼마나 무서운 거란 걸 모를 것 같니? 어머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자식 중에 아들 하나 있는 거 소희 아빠한테 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왜 자꾸 해결을 못 하세요?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희한테 증여를 깔끔하게 하시면 되는데 서로 자식들끼리 싸움 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거 나 죽기 전까지 생활비하고 병원비 하면 나 죽고 난 후에는 남는 것도 없어. 그니까 그 얼마 없는 거라도 저희한테 빨리 증여하시고 어머니 앞으로들 병원비며 생활비는 저희랑 생활하면서 저희가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인감도장도 주기 싫다. 증여도 싫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번에도 큰형님한테 저희 돈 뺏겨야 하나요? 미숙이가 무슨 돈을 뺏어가? 큰형님 지금 살고 있는 집 원래 저희 주시기로 한 건데 큰형님이 신혼 때부터 잠깐만 살려고 했던 거 지금까지 눌러앉아 살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그 집이 저희 신혼집이 될 줄 알고 여태까지 살았던 건데 얼마 전에 큰형님 밑으로 이전한 거 둘째 형님한테 들었어요?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엄마 평생 모시고 살겠다고. 엄마 병원비 평생 되겠다고. 그동안 못하녀도 엄마 살아있을 동안 옆에서 다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해? 너가 지금 하겠다는 효도가 너한테 모든 재산 깔끔하게 맡기고 네 옆에 들어와서 살라는 거잖아. 네 누나도 나 제대로 못 데리고 반년 만에 쫓아버렸는데 너가 나를 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니까 왜 섣불리 큰 누나한테 덜컥 증여해주고 이사가면 어떡해. 나랑 소희 엄마랑 작은 누나랑 상의하고 갔어야지. 그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돈은 안 벌고 어디서 돈 나올 곳 없나 이런 잔머리만 굴리던 사람이잖아. 너 아무리 그래도 누나한테 잔머리 굴린다가 뭐니? 왜 내 말이 틀려? 엄마야말로 우리 남매 사이좋게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자식들 사이를 다 갈라놓았어. 그래, 내가 이 나이 먹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죄지. 신은 왜 나 같은 건 안 데려가고 엄한 사람만 데려가는지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2명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60대 장순자라고 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도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찾아와서 인감도장을 달라 하고 갔네요. 사연 들어보시고 저에게 따끔한 조언이나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 재산 정리를 하고 가지 않은 탓에 제 자식들은 눈만 뜨면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뱃속에 있는 애가 태어나면 이 집에서 살던가 이 집 팔고 딴 곳으로 석환이랑 가던가 해라. 15년 전 아들은 어느 날 결혼할 여자라며 지금의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이미 며느리는 손녀 소희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죠. 당시 첫째 딸 미숙이만 결혼을 한 상태였고 돈이 부족해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근데 이 집은 형님께서 살고 계시잖아요. 미숙이는 지금 잠깐 돈 없어서 살고 있는데 애초에 석환이 주려고 석환이 엄마랑 이 집 장만한 거라. 석환이 결혼하걸랑 미숙이는 딴 곳으로 가는 게 맞지.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1, 2년 후면 첫째 미숙이가 곧 이사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숙아, 네 올케 지금 임신했고 애도 내년엔 나올 텐데 빨리 너가 이 집을 비워줘야 하지 않겠니? 엄마, 석환이 자식만 손주야? 우리 창민이도 있잖아. 나 너무 서운하려고 해. 아니, 애초에 이 집은 엄마 집이잖아. 누가 엄마 집안이래? 석환이 애기는 아직 세상에도 안 나온 애기고 우리 창민이는 유치원 다니고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당장 엄마가 나오라고 하면 우리 갈 데 없는 거 엄마도 알고 있잖아. 그렇게 첫째 미숙은 집을 비워주지 않았죠. 그렇게 아들 석환과 며느리는 급하게 장 씨와 둘째 딸 종숙이 마련한 월세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아. 사기? 왜 자기가 나랑 결혼한 게 사기야? 나 소희 임신했을 때 당신 아버님이 지금 큰형님 살고 계신 곳 우리 줄 거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나 그것 때문에 당신하고 결혼 결심한 건데. 그 전에 이미 자기가 소희를 임신하고 있었잖아.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말 실수한 건 맞는데 그래도 당신이 그 집 때문에 결혼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아니 아버님이 약속을 못 지켰으니 당신이라도 나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는 내가 임신해서 결혼했다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우리 소희 임신 안 했으면 결혼할 일도 없었겠네.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아들 석환과 며느리는 세월이 지나도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시비를 걸며 싸웠지요.
그럴 때마다 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지내지 않을래? 어차피 창민이는 고등학교도 기숙사 학교 들어가고 김서방도 지방으로 출장 다녀서 집도 적적하니까 나랑 같이 지내게. 어느 날 첫째 딸 미숙이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집도 안 나가고 엄마 속 썩였으니까 늦게라도 효도하고 싶어서 그래. 미수가 네 성격에 나 모시고 살 수 있겠어? 하루에도 10대 번 쓸고 닦고 하는 애가 늙으면 몸에서 냄새도 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답답한 게 많잖냐.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행복해. 나도 김서방이랑 아들도 다 나가서 사니까 적적하고 엄마 생각만이 나더라고. 엄마는 우리 셋을 키웠는데 나랑 석환이 시집장가 보내고 종숙이는 직장 다닌다고 따로 나가서 사니까 그 북적했던 집에 혼자 사려니 얼마나 적적했을까 싶더라. 그렇게 저는 첫째 딸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딸은 친구라고 했던가요? 날마다 딸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아침을 차려주고 점심때는 같이 산책도 하며 저와 첫째 딸 미숙이는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엄마 좋아하는 국화빵 사왔어. 국화빵? 아니, 우리 어렸을 때 나랑 동생들이랑 국화빵 갖고 서로 먹겠다고 싸웠잖아.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내가 언니 누나로서 동생들한테 하나 양보 안 했던 게 이거 볼 때마다 생각나더라고. 딸 미숙이의 말대로 미숙이는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셌고 절대 동생들한테 양보한 적 없는 아이였죠. 그런 딸이 늦게라도 나이 들어서 철이 드는 것 같아 괜히 안쓰럽기도 하고 지난 세월에 국화빵 그거 얼마나 한다고 충분히 사주지 못해서 애들끼리 싸우게 한 건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엄마가 미안해. 그때는 니네 아빠가 남 밑에서 일할 때라 빠듯하게 살아서 너네 어렸을 때 국화빵 하나도 제대로 못 사줘서 싸우게 만든 것 같아. 지금 너네가 이렇게 지내는 것도 다 내 탓이지.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진 못했죠. 엄마, 우리 집에서 지내보니까 어땠어? 좋지 않았어? 그럼 좋지. 너가 엄마의 첫 자식 아니냐? 그럼 엄마 우리 집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평생 살고 나 이 아파트 내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어? 어차피 엄마 앞으로 병원비며 생활비는 내가 할 거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아무리 그래도 진명에 바꾸는 건 네 동생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특히 석환이는 자기한테 준다고 생각했던 집인데 걔한테 말도 없이 네 명의로 바꿔주면 걔가 얼마나 서운해하겠냐. 석환이? 석환이는 이 집 진작에 포기했지. 얼마 전에 내가 같이 한번 술 마실 때 물어봤어. 진작 자기는 포기했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재산 욕심이 없대. 어차피 괜히 조용히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다시 또 재산 얘기하면 형제들 간에 싸움 나는 거니까 그냥 조용하게 하는 게 나아. 아니,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나랑 사니까 좋았잖아. 엄마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야. 아니면 석환이 앞으로 이 집 명에 돌리고 석환이랑 소희랑 올케랑 같이 살던가. 첫째 딸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혹했습니다. 아무리 아들 같은 사위 딸 같은 며느리라지만 뱃속에서 나온 자식처럼 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들 며느리 손녀 이렇게 다 같이 사는 것보단 어차피 사위는 가끔 오니 저는 딸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째 딸 김미숙의 이름으로 6억짜리 아파트에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틀리다고 하던가요. 제 첫째 딸 김미숙은 막상 아파트를 받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김서방이랑 창민이 집에 온다고 하니까 엄마는 잠깐 청주로 내려가 있어. 엄마, 거실 마루에 엄마 비듬이랑 각질이 쌓여 있으니까 엄마 한 번씩 자리 일어날 때마다 손으로 훔쳐봐. 저번에 김서방이 거실에 각질 쌓인 거 보고 뭐라 하더라고. 엄마, 오늘은 날도 덥고 귀찮으니까 그냥 햄버거 사 먹자. 엄마 맨날 한식 타령하는데 나랑 김서방은 이런 거 사 먹어야 해. 맨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해해줘. 저는 평소 한식을 즐겨 먹는데 어쩔 수 없이 딸의 말대로 햄버거를 먹고 있으면 왜 이렇게 깨작깨작 먹어? 애 아빠랑 창민이랑 같이 살 때는 가끔 배달도 시켜 먹고 좋았는데 엄마는 짜고 얼큰한 것만 좋아하니까 엄마 주려고 삼시세끼 요리하는 게 솔직히 힘들다. 왜 나 햄버거 잘 먹고 있잖아. 뭐 침까지 질질 흘려가면서 먹어야 맛있게 먹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관리비를 낼 때도 아, 이번 달 보일러비가 많이 나왔네. 나이 든 사람이 있으니까 보일러를 안 틀 수도 없는 거고. 딸은 제가 각질이 많아 지저분하다. 사위와 손자가 집에 오니 그땐 제 집으로 가 있어라. 식성이 까다롭다라는 등등의 이유로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미수가 엄마 다음 주부터 원래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련다. 왜 갑자기? 너 나 데리고 살면서 어쨌든 생활비도 그렇고 관리비도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김서방이랑 창민이도 집에 아예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집에 오는데 그때마다 내 집으로 가는 것도 귀찮고 그냥 내 집에서 사는 게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한 것 같아. 엄마 이렇게 같이 살다가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서운하잖아. 엄마가 좋아하는 고구마 순도 무쳐주려고 시장에서 한 보따리 사다 놨는데 저걸 언제 다 먹어? 저는 딸이 저를 위해 시장에서 이것저것 사다 놨다길래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깊은 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방으로 들어서자 그런 마음도 싹 사라졌습니다. 미수가 이게 다 뭐니? 이거 다 내 짐이야. 언제 내 짐을 이렇게 다 싸놓은 거야? 너 엄마 가길 바래서 이렇게 미리 짐 싸놓고 내가 나간다고 하길 기다린 거야? 아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성격 알잖아. 엄청 깔끔한 거. 어젯밤에 청소 좀 하면서 엄마 짐은 빨래도 나중에 한꺼번에 할 겸 따로 모아놨지. 결국 저는 6개월 만에 첫째 딸 집에서 나와 지금 집에서 혼자 살게 되었죠. 하지만 첫째 딸 미수구님이 아파트를 차지한 뒤였습니다. 그렇게 첫째는 어려서부터 동생들에게 늘 양보하는 법 없이 혼자만 생각하는 아이였는데 나이 40 중반이 되어서도 결국 동생들한테 하나 양보하지 않고 제 집을 차지하였습니다. 딸 집에서 잘 산더니 왜 다시 혼자 살게 되었어? 딸이랑 싸운 거야? 아니 나도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 내가 내 집 놔두고 못하러 자식이랑 같이 살아. 동네 사람들은 좋다고 딸이랑 살겠다고 나간 지가 1년도 못 채우고 6개월 만에 다시 혼자 돌아오니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살아생전 남편이 좀 재산이 있어서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다는 것이었고 정말인지 이 집마저 자식한테 뺏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주말에는 소희 엄마랑 엄마 집에 찾아갈게요. 나 그날 동네 사람들하고 어디 가기로 했다. 어딜요? 엄마 좋아하는 파전이랑 찌개에서 갈 테니까 같이 저녁 먹어요. 아들 석환이는 그 뒤로 틈만 나면 주말마다 제 집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아들의 속내가 뭔지 알 수 있었죠. 나 속이 안 좋아서 파전하고 찌개 이런 거 못 먹는다. 오늘은 힘들고 다음 주에 오던지 해라. 속이 안 좋다고요? 왜 속이 안 좋아요? 엄마 죽이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애엄마도 속 안 좋다고 그때 사둔 전복 있으니까 그걸로 전복죽해서 갈게요. 엄마 혼자 살아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병원 데려갈 사람도 없을 텐데 저희라도 시간 될 때 찾아뵐게요. 됐다도 그래. 이미 너는 각시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 너만의 책임질 가족이 있는 거야. 나까지 굳이 신경 쓰려고 그래. 엄마는 결혼 안 한 작은 누나한테 아프면 연락하면 돼. 괜히 무리해서 오지 말고 나도 집에서 혼자 편히 쉬는 게 좋아. 사실 아프다는 건 핑계였고 아들이 오면 큰 누나 집에서 살더니 왜 나오게 된 거냐.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된 거냐. 나한테 언제 명의 이전해 주는 거냐. 이런 소리가 혹시라도 나올까봐 저는 아들을 만나는 게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평생의 비밀은 없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집이 넘어갔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죠. 엄마, 경자이모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결국 큰 누나한테 그 집 뺏기셨다면서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석환아, 네 누나가 나 모시고 사는 동안 잘하기도 했고 누나도 어렵게 살지 않냐. 어떻게 살았는지 신혼 때 살았던 집 이사 한번 가지도 못하고 그 아파트에 눌러 사는 게 너무 딱하고 안쓰러워서 그렇게 주게 되었다. 엄마 큰 누나한테 아파트 주는 건 그렇다 쳐도 저랑 작은 누나한테 말이라도 하셨어야죠. 큰 누나는 지금 연락도 안 되고 매형도 한통속인지 연락조차 안 되고 있는데 소송이라도 걸어야 하나 싶네요. 그러면 또 변호사 비용 깨지고. 아파트를 준 건 내 선택이었다. 어차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죽으면 너랑 작은 누나랑 나눠 가지면 되잖아. 미리 말하지 못하고 엄마 멋대로 결정한 건 잘못이었지만 너도 네 누나가 그 아파트 안 포기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엄마도 이제 너무 힘들고 그만하고 싶다.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를 왜 제가 작은 누나랑 나눠 가져요? 아들 석환이는 첫째에게 집을 뺏겼다는 게 너무 억울했던 건지 첫째와 전화통화를 하며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누나는 요즘 매형 돈벌이가 안 되는 거야? 왜 허구한 날 일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꽁으로 돈 나올 데 없나 그런 궁리만 하는 것 같아. 너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거야? 말하고 싶은 게 뭔데? 엄마 집 내 명의로 바꾼 거? 나 어렸을 때부터 학비 지원 받은 거 일절 없었어. 그래서 대학도 못 간 거고 내가 이렇게 없이 살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엄마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
그에 비해 너랑 종숙이는 엄마가 지원해줘서 공부도 그저 그런데 대학까진 잘 보내줬잖아? 안 그래? 그 뒤로 제 아들 석환이는 매주 주말마다 제 집에 며느리랑 밥 먹듯이 드나들며 저를 볶아댔다가 꼬셨다가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소희 엄마랑 찾아갈 거니까 그땐 딴 데 계시지 마시고 집 꼭 열어주세요. 어머니 저희랑 이번 주에 옆에 이편한 세상 32평 싸게 나온 거 있던데 한번 같이 보러 가실래요? 이 편한 세상? 거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왜 갑자기 집을 알아보려고 하니? 저희 소희도 이제 크고 있고 언제까지 20평대 아파트 살 순 없을 것 같아서요. 너네 자식이라곤 소위 한 명 있는데 20평대 아파트면 욕실만 하나지 방 3개 있고 살만할 텐데 지금 너네 살고 있는 전세집 보증금 받아서 30평대 가려면 적어도 3, 4억은 더 있어야 하는데 괜찮겠어? 그랬더니 며느리는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말로 둘러댔습니다. 이편한 세상이 소희 지금 다니는 학교랑도 가깝고 거기 학원가가 잘 돼 있대요. 저희도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없는 살림이지만 남들 하는 만큼은 해주고 싶어서요. 아들 내외는 아들만 외벌이로 한 달에 4, 500 정도 벌고 있고 며느리는 결혼할 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어 버리가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남들 하는 만큼 해주고 싶다 하는 건지 저는 며느리한테 물어보고 싶었으나 차마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래, 부모 마음은 다 그런 거다. 내 자식만큼은 남 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고 나는 못 누렸어도 내 자식은 다 해주고 싶은 게 애미 마음이지. 그러자 며느리는 뾰루퉁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이 3명이 있는데 어떻게 큰형님한테 아파트를 홀랑 넘기신 거세요? 저는 듣고 순간 당황하였으나 며느리의 말에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성격 같으면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인데 어떻게 보면 며느리의 말이 다 맞으니까요. 3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아들도 아니고 첫째 딸한테 전부 재산을 넘긴 제 자신이 제가 봐도 한심하였죠. 그건 걱정 마. 그 아파트만 일찍 넘겨준 거야. 미숙이가 평소에 말은 모질게 해도 속정은 깊어서 나 아플 때나 어디 볼일 보러 갈 때면 항상 데리고 갔던 애다. 내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셋 중에서 제일 나 데리고 많이 다닌 녀석이야. 그리고 미숙이는 이미 줬으니까 앞으로 더 이상 물려줄 재산 없는 거고 지금 살고 있는 내 아파트를 나 죽걸랑 석환이랑 종숙이한테 넘겨줄 거니까 그런 걱정 말아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둘째 형님하고 나눠 가지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저희는 소위 입시학원도 보내야 하고 대학도 보내야 하고 가뜩이나 예체능이라서 보통 애들보다 2~3배는 더 들어가는데 둘째 형님은 결혼도 안 하셨고 이미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하도 자식들이 제 돈 갖고 싸우는 게 지겨워서 이제는 정말 공평하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며느리는 제 지금 아파트를 당연히 100% 본인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죠. 나도 모르겠다. 그냥 30평대를 가던 40평대를 가던 그건 석환이랑 상의해서 너네 알아서 결정하고 지금 내 집을 누가 가져갈지는 나 죽걸랑 종숙이랑 합의해서 가져가도록 해라. 저는 이제 재산 얘기라면 신물이 날 정도로 지겨웠죠.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가뜩이나 혈압도 높으신데 제가 또 어머니 맘만 상하게 해드렸네요. 그래도 오늘 3시에 부동산이랑 약속 잡았으니까 같이 보러 가기라도 해요. 네? 저는 도저히 집 구경할 기분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분 전환도 할 겸 며느리가 하도 부탁하길래 신축 아파트 30평대를 같이 보러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가 최고가에서 20% 정도 싸게 나온 급매물이에요. 집주인이 집이 많아서 재산세도 너무 많이 나오고 이참에 아들한테 증여하실 계획으로 내놓게 되셨어요. 아들한테 증여라는 말을 듣자 며느리의 표정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남들도 저렇게 아들한테 재산 주려고 집까지 급매로 팔아버리는데 왜 저는 딸한테 아파트 하나를 홀랑 넘겼나 하는 표정이었죠. 뭐 10억이요? 어휴, 아무리 급매여도 너무 비싸다. 참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 어떻게 집 사라고 아파트 값이 이렇게 비싸. 너무 비싸다는 저의 말을 들은 부동산 중개인은 어르신, 그래도 이 가격이면 싼 편이에요. 그리고 자녀한테는 최대 1억 5천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니까 그런 혜택을 노려보시는 건 어떠세요? 1억 5천이요? 내가 지금 1억 5천이 어딨어요. 그 돈에 반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저희 어머니가 현금으로는 그 정도 금액은 없으세요. 현금이 있어도 그 금액을 당장 아들 집 사는데 보탤 생각이 없는데 며느리의 대답이 의아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여기 길 건너 주공 아파트라고 하셨으니까 주공이 재건축 호재도 있고 어차피 재건축 들어가면 분담금이니 뭐니 재건축되는 데만 10년 이상은 걸린다고 보셔야 해요. 지금 가격대 괜찮을 때 팔으셔서 어차피 혼자 사시니까 아들네랑 합가하셔서 남은 돈으로 사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저희 손님 중에도 주공 아파트 매수하고 싶은 분들이 꽤 계시니까 저희 쪽에서 연결하시면 중개 수수료도 좀 더 아끼실 수 있고 일석이조죠. 부동산 중개인은 어떻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돈독이 올라 저 하나로 부동산 거래를 몇 개를 하려고 하는지 안 달라 보였습니다. 지금 손님 뒤에 이따 5시에 또 그 집 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초중고 다 있고 근처역이 더블역세권이 될 수 있어서 앞으로 10년은 호재가 많을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매물은 나가면 또 한동안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생각 잘 해보시고 자금 되시면 바로 계약하시는 게 좋긴 해요. 며느리가 가고 싶어하는 아파트에 매수자가 많다는 말에 며느리의 눈이 홀린 것처럼 보였으나 당장 현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집을 판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치, 아파트가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당장 너네도 3, 4억 빚지는 건 금리도 비싸고 무리가 가니까 현금 2억 정도는 있어야 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아쉬워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저는 최대한 달래보았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여기 행복부동산인데요. 그때 며느리랑 같이 이 편한 세상 30평대 보셨다가 그냥 돌아가셨던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사실 그날 그렇게 집 보러 가시고 며느님께서 계약금 500만 원을 거시고 가셨어요. 저는 어르신도 대줄 돈 없다 하시고 며느님도 딱히 여유자금이 있어 보이지 않아서 별 기대 없었는데 밤 11시에 전화하셔서 계약하고 싶다고 계약금 걸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1차 계약을 진행해서 매매가의 10%인 1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무리 대출받고 해도 자금 1억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만 원 포기할까 하셨는데 다행히 저희 손님 중에 어르신이 살고 계신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지금 그 집을 팔으시면 자금이 당겨질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네? 우리 며느리가 계약을 하고 갔다고요? 예전부터 정확한 계획 없이 특히나 돈 관련해서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고민하다가 계약금을 넣은 것도 아니고 부탁되고 있는 5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안 그러면 어쨌든 가계약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신 500만 원은 못 돌려받게 되시는 거라서요. 저는 당황해서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새아가야, 방금 부동산에서 전화 왔는데 너 그때 우리가 봤던 아파트 계약금 걸어놨었니? 그러자 며느리는 뻔뻔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집은 전세 계약도 끝나가서 옮겨야 하는데 매번 전세살이에서 이곳저곳 이사 가는 것보다 기왕 가격대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매매 계약해서 사는 게 돈도 아끼고 나을 것 같아서요. 너 다음 주 월요일에 당장 매매 가격 10% 내야 한다며 그 돈은 준비됐고? 그래서 오늘 부동산 사장님께서 어머니께 연락드린 거잖아요. 어머니 살고 계신 아파트 매수자 있다고.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제 아파트를 팔아서 본인들 집 사는데 보태겠다는 며느리의 기막힌 생각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이 며느리만의 계획은 아닐 겁니다. 아들 녀석도 오케이 했으니까 며느리가 저렇게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들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 왔더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너네 계약금 보태려고 한다는 말 들었다. 분명히 말하건대 나는 이 집 나 죽기 전까지 절대 팔 생각이 추호도 없어. 너네 계약금 500만 원을 날리던 5천만 원을 날리던 그건 너네들 계획이니 니들이 알아서 처리하거라. 그렇게 문자를 날리자 5분도 채 되지 않아 아들 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엄마 근데 이번에 가족끼리 다 같이 도장을 팔 생각인데 엄마 것도 하나 파드릴게요. 그래도 도장은 예전에 팠던 거랑 비슷하게 파는 게 좋다고 해서. 인감도장 혹시 집에 있으면 이따 퇴근하고 집 들릴 때 주시겠어요? 인감도장이라 어느 날 TV에서 인감도장이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건지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너무나도 뻔히 아들의 속을 알 수 있었죠. 나 도장 같은 거 필요 없어. 너 네 엄마가 바본 줄 아는 거야?
그렇게 저는 아들이 전화를 끊고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오는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맘 같아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세주거나 팔아서 자식들이 아예 모르는 곳으로 이사가고 싶었지만 결혼하고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아왔던지라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게 쉽지 않았죠. 제가 연락도 안 되니 아들과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집에 또 찾아와서 인감도장 타령을 합니다. 엄마, 그날은 오해예요. 그땐 부동산 그 사람이 괜히 계약해서 중개수수료 받아 먹으려고 엄마한테 전화한 거라고요. 오해는 무슨 오해? 니각 씨가 계약한 거 맞다고 본인 입으로 인정했어. 계약금은 이 집 팔아서 하려고 했다고. 그냥 이젠 집이니머니 저도 스트레스 받고 괜히 엄마랑 사이만 안 좋아지니까 이참에 가족끼리 도장이나 만들어요. 엄마 가지고 계신 인감도장만 주시면 돼요. 자꾸 누나들이 엄마 인감도장 숨기니까 제가 안전하게 가지고 있고 엄마 것 도장도 만들어 드릴게요. 도장이 있어야 재물 운도 들어온다 하잖아요. 그래요, 어머니. 저희 윗집 할머니가 어머니 또래인데 작년에 도장 새로 파서 지금 샀던 아파트 가격이 2배 올랐대요. 제가 저의 인감도장을 아들에게 넘긴다면 아들은 당장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부터 처분해서 집 사는데 보탤 거고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꼼짝없이 갇혀 지낼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설사 그렇게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 준다 하더라도 아들은 제 손으로 직접 돈 벌 생각을 하지 않고 뭐만 하면 저희 도움을 필요로 하겠죠. 아들 결혼할 때 제대로 해주지 못했기에 그냥 인감도장 주고 알아서 할까도 싶었지만 첫째 딸 미숙이랑 살 때 배운 게 있었기에 저는 절대 주지 않겠다고 못 박았죠. 내 재산은 나 죽걸랑 가져가라. 그 전까지는 인감도장이니 뭐니 이상한 잔머리 굴려서 가져갈 생각 추호도 하지 말고. 너 돈이 큰 누나랑 똑같아. 엄마 그렇게 매정한 분이셨어요? 엄마한테는 첫째만 자식이고 저랑 작은 누나는 자식도 아닌가요? 다른 집들은 아들한테 못 해줘서 안달인데 어떻게 엄마는 큰 누나한테 매사에 찍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당하고만 사세요? 엄마 집 지금 당장 안 팔면 또 큰 누나나 작은 누나가 언제 와서 엄마 집 팔고 본인 명의로 또 할지 모르는데 그걸 저보고 또 눈뜨고 코베이라는 소리예요? 오늘은 집에 가고 다음 주에 다시 올 거니까 그때 인감도장 준비해 주세요. 아니면 저 큰 누나 상대로 소송할 거예요. 그렇게 아들은 소송을 한다니 뭐니 제 속을 긁어놓고 집에 갔습니다. 어쨌든 아들이 저렇게 나오는 것도 저의 잘못이 크겠죠. 저는 그 뒤로도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집에 찾아와도 없는 척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부모 마음도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뾰족한 해결 방법이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사연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